자, 과학기술 8강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에크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어떤 자가 호흡이나 이게 안 됐을 때 어떤 심정지 상태에 오는 어떤 환자들을 어떻게 이것을 또 기계 인공적인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가 바로 에크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한번 들어갑시다. 자,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 내부의 여러 조직 및 기관으로 그 산소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 생명이 위험해질 수가 있단 말이야. 자, 특히 이 심정지 상태, 자, 심장이 정지 상태, 이것이 오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거나 이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할 때 인공호흡기 등을 활용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심장이나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 우리가 지금 웬만해서 어떤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를 통해서 이거를 심장을 배치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심장을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원래로 회복시키려고 할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심장 또는 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 응급 조치나 그다음에 단순한 치료만 가지고는 심폐 기능, 자, 여기 심장이나 폐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단 말이죠. 이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동안 자, 이 환자의 어떤 심폐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에크모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이 에크모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심장이나 폐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에크모는 심장과 폐를 대신하여 자, 이것을 자, 혈액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자, 이산화탄소를 제거하여 치료와 회복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자, 이게 바로 기능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심장은 이 순환계의 핵심 기관으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요. 그래서 압력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인체의 모든 혈관 내부에 혈액이 이 피가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심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에 따라 수축 이완이 일어나죠. 거기에 따라 이것이 이제 내부에 이제 혈액을 공급해 주는데, 자, 이때 혈액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산소를 운반해서 체내의 각 조직에 공급하는 겁니다. 자, 이때 산소는 지금 어떤 에너지 생성이나 면역 또는 pH 균형, 자, 이런 수소 균형, 이온 농도죠. 이런 걸 균형을 유지 등 인체 어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원활한 어떤 혈액의 순환이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자, 이때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는 동시에 이 체내에서 생산된 어떤 이산화탄소를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서 온 이 혈액은 자, 배정맥을 따라 지금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우심실을 통해 거친 다음에 폐동맥을 통해 자, 폐로 들어가게 되고 이 폐포에서 있던 뭐가 일어나고 그 폐주머니야. 폐주머니에서 결국 가스 교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가스 교환이란 혈액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제거가 되고 호흡을 통해 공기 중에서 체내로 들어온 이 산소가 혈액으로 공급되는 것.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공급을 서로 바꿔주는, 자, 교체해주는 게 바로 여기서 가스 교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새롭게 산소를 공급받은 혈액은 이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과정까지를 우리가 폐순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자, 먼저 우심실을 통해서 자, 이게 지금 어디로 가냐면 이번엔 동맥으로 갑니다. 폐동맥. 자, 이때는 이 안에는 지금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이 폐정맥을 거치면서 이것이 산소로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무슨 과정? 폐순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올게요. 이 폐순환을 거친 이 혈액은 자, 요번에는 대동맥을 따라 온몸을 지금 여기 순환을 하면서 신체의 각 조직에 산소를 공급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체내에 있던 무엇은 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 대정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게 바로 체순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좌심방에서 어디로 오냐면 이제 좌심실 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좌심실에서 폐동맥에 이 산소, 자, 이것과 그 다음에 대정맥, 자, 이것이 이제 이산화탄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디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산소는 공급이 되고 이산화탄소는 가지고 나와서 우심방으로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체순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는 우리가 심폐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바로 여기는 이 폐순환이나 그다음에 체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에크모를 어떻게 사용을 해서 자, 신체의 정상적인 작용을 자, 대신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에크모의 가장 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밑으로 갑니다. 에크모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낸 후에 체외에서 가스 교환, 아까 뭐야, 이산화탄소를 자, 산소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했죠? 자, 다시 환자의 몸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계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빼내고 대신에 뭘 교환해 주는 거야? 탄소로 교환해 주는 게 바로 이 에크모의 역할이 되겠죠? 자, 에크모는 혈액 도관, 펌프, 산화기, 자, 이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혈액 도관은, 자, 도관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관이야, 관. 자, 그 몸에 삽입하는 튜브 형태의 관으로 혈액을 빼내거나 아니 다시 넣는 통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 혈액은 유체이기 때문에 자, 흐르는 물체를 우리가 유체라고 하잖아요. 뭐 기체나 액체. 자, 이런 것이 유체이므로 도관의 직경이 크고 그 다음에 길이가 짧을수록 혈액이 더 잘 흐를 수 있대요. 자, 도관의 직경이라는 건 굵기. 자, 어떤 이 관의 굵기가 크고 그 다음에 짧을수록 혈액은 더 잘 흐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 펌프는 혈액 도관으로 지금 혈액이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자, 펌프에 들어온 혈액은 설정된 속도대로 회전하게 되는데 이 펌프는 회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힘으로 혈액을 몸 밖으로 당기거나 또는 몸 안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자, 또 따라서 이 펌프 내의 어떤 회전 속도에 따라서 혈압이나 1분당 분출되는 이 혈액량 등이 결정이 되게 되고요. 만약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액이 도관을 지금 통해서 거꾸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피가 거꾸로 역류하는 거야,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기는 혈액에 산소를 주입을 해주고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바로 에크모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결국 이제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교환, 이 가스 교환이 지금 제대로 안 일어나면 결국 어떻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밑에 이 산화기 내부에는 성질이 다른 물질을 분리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이 멤브레인이라는 막이 있는데 이 에크모에 사용되는 멤브레인은 자, 어떤 여기 분압차, 성분의 어떤 압력 차이 있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동을 시킵니다. 이 산화기에 주입하는 산소는 자, 분압이 높은 상태. 자, 그리고 산소는 지금 분압이 높은 상태고, 자, 멤브레인을 통해 반대편에 있는 분압이 낮은 혈액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동시에 자, 분압이 낮은 바로 혈액에 내에 있던 이산화탄소는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동 밖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게 되는 것.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압력이 높은 자, 이 성분 압력의 어떤 압력이 높은 산소가 자, 이 혈액으로 공급이 되고 반대로 이제 어떻게 낮은 이산화탄소는 이제 어때요? 반대표로 이동하게 되죠. 자, 에크모는 혈액을 빼고 다시 넣는 위치에 따라서 이 BA 방식과 VV 방식. 자,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먼저 VA 방식은요. 이 대정맥에서 아까 대정맥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했니? 이산화탄소죠? 자, CO2가에서 혈액을 빼내서 대동맥, 바로 이제 산소가 있는 이것을 다시 넣어주는 방식으로 이 환자의 정상 작동하지 않는 자, 심장과 폐를 대신하게 되겠죠. 아까 분명히 에크모라는 것은 정상 작동이 안 될 경우, 심폐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이거 사용한다고 했어요. 이 VA 방식은 자, 심장을 통한 어떤 혈액의 정상적인 흐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대정맥에서 뽑은 혈액을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에 이 대동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정맥에서 이것을 어디로? 대동맥. 자, 그래서 이 대동맥에는 지금 산소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즉, 이 VA 방식은 체순환을 끝낸 혈액이 심장과 폐를 거치지 않고 다시 어디로 오는 거야? 자, 체순환을 하게 만들어주네요. 자, 그래서 이 체순환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좌심실에서 아까 대동맥으로 가고 다시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오는. 자, 이게 체순환이라고 했었죠? 자,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몸 밖으로 빼낸 혈액을 대동맥으로 넣어줄 때는요, 이 펌프를 활용하게 되는데,
펌프는 심장의 기능을 대신해서 혈액의 흐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고, 결국 쉽게 얘기하면 박동에 의해서, 심장 박동에 의해서 이것이 어떻게 계속 압력이 생겨가지고 이걸 밀어넣게 되는데,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펌프가 바로 그 기능을 대신합니다. 자, 그리고 이 체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펌프입니다. 자, 그리고 VV 방식은요, 이 대정맥에서 혈액을 빼내가지고 환화기를 거치게 한 후에 다시 어디로 집어넣는데요? 자, 대정맥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이게 차이점이 지금 뭐냐면 아까 VA 방식인가요? 자, 이 방식은 결국 나중에 다시 어디로 집어넣어? 대동맥으로 넣어주는데 비해서, 자, 거기에 비해서 VV 방식은 이것을 대동맥이 아니라 대정맥으로 뇌로 넣어주는 방식이라는 게 지금 차이점입니다. 자, 밑에, 자, 따라서 이 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심장이 반드시 제 기능을 하고 있어야 된대요. 자, 이거 주의해 주세요. 아까 우리가 에크모 같은 걸 쓸 때 폐기능이나 이게 지금 심장의 기능이 지금 이게 정상 작동을 못할 때가 있잖아, 많이. 근데 여기서 지금 VV 방식은 그래도 환자의 심장이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걸 쓰는 거고요. 근데 이것마저 안 됐을 때, 자,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결국 이 VV 방식을 쓸 수 없고 VA 방식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기를 거친 이 혈액을 다시 대정맥으로 넣어주게 되면 폐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가 스스로 우심실, 그리고 폐동맥, 폐정맥, 좌심방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폐순환은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이때 폐포에서의 가스 교환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산소를 품은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한 것. 자, 이게 바로 VV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마지막 이 에크모는 인체 내부의 작용인 혈액 순환이나 가스 교환을 외부에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전신의 혈액이 신체 외부의 기계가 거쳐가기 때문에 이 혈액은 지속적으로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부작용이 뭐냐? 자, 노출된 이 혈액은 응고의 가능성이 높아. 이것이 지금 어떻게 밖으로 노출이 됐으니까 응고가 피가 굳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 혈전이라는 게 뭐냐면 피떡이야, 피덩어리. 자,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되어서 자, 혈액의 흐름이 막힐 수가 있게 되고요. 따라서 이 혈전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 이 항응고제, 응고되지 않게, 자, 이걸 막아주는 이 응고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자, 이로 인해서 외려 출혈이 발생하기도 쉽고, 자, 이것이 지금 혈액이 어느 정도 응고가 돼서 멈춰져야 되는데, 자, 여기는 항응고제를 쓰게 되면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야? 만약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그 출혈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자, 또한 지혈이 되지 않는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자, 또한 외부에 노출된 이 혈액은 감염의 위험성도 높습니다. 어떤 세균의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하겠죠. 하지만 에크모는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